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요, 산업 심리와 교육이 플러스된 과목이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매끄러워요. XY 이론 중에서 X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 해당하는 것입니다. X 이론은요, 순자의 성악설이고 Y 이론은 맹자의 성선설이죠. 그러면 성선설이니까 당연히 요놈은 Y 이론이 될 거고요. 상호 신뢰도 Y 이론이 되겠습니다. 믿으니까요. 고차원적인 조교도 Y 이론이에요. 명령 통제 이한 관리 말을 어때요? 명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X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X 이론은 전부 나쁜 거예요. 인간 불신감, 성악설,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태만하여 남의 지배받기를 즐긴다든지 저차적인 욕구예요. 명령 통제 이한 관리 저개발국형입니다. Y론은요, 상호 신뢰감, 성선설, 인간은 부지런하고 근면 적극적이면 자주적입니다. 고차적인 욕구예요. 목표 통합과 자기 통제 이한 자율관리입니다.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지 몰라도 선진국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 안전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987년 안전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썼는데 국내에서. 근데 지금에 왔어요. 벌써 2018년 지금에 와서 산업안전이니 건설안전이니 가연동 문제집이라는 문제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전부 이게 복제판이 나오고 또 그뿐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장사 속이 돼가지고 공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공짜 강의도 정상적으로 잘 해주면 앞에 부분만 탁탁탁 해가지고 전과목 무료 동영상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까지 좋아요. 단 참고만 하면 좋은데 엉터리 틀린 강의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강의를 다 하지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강의하다도 자기도 잘 모른다 이런 강의를 하는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나오겠지만요. 교육의 3요소를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의 3요소. 교육의 3요소는요. 뭐라 그랬어요? 교육의 3요소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주체는 강사예요. 객체는 여러분입니다. 수강자입니다. 매개체는 교재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명품의 강사가 명품 강의를 할 때 명품 바로 또 명품 수강생이 될 수 있으면 역시 같은 값이면 명품 교재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요사이는 다 저자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야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이 다 됐는데 과연 안전을 얼마까지 할 건가. 내가 오늘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정직하지 않고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냐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고 힘이 센 중국이라든지 소련을 가지고 러시아를 가지고 과연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장사들도 장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나 상률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뭐 무척 많이 나왔죠. 16년부터 역시 17년도 3번만 기사에서만 출제됐던 내용을 했습니다. 22번입니다. 교육훈련평가의 4단계를 맞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쳐질 거예요. 맞게, 여러분 이제 교재는 맞게 되겠습니다. 맞게 나열을 한 것은 간데 첫째 교육훈련평가의 4단계는 첫째 뭐냐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했으면 당연히 무슨 단계? 학습 단계. 그리고 여기까지 반응과 학습된 건 없어요. 3번, 4번 당연히 행동 단계와 마지막 결과 단계 된 거니까 역시 1번이 답이 되겠고 요거는 역시 실기 필답형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2-89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됐지만 요거는 이렇게 실기 교재에도 잘 표현해 두었어요. 왜? 실기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번째 문제입니다. 호손입니다. 호손의 실험 그러면 이건 호손 공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실험을 한 거죠. 매요와. 그래서 호손의 실험의 결과 작업자의 작업 능률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뭐냐? 아무리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 뭐야?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호손 실험이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계속 보면요. 호손이죠. 인간관계의 관리 개선을 연구를 하여 미국 메이오 교수와 주축이 돼 호손 공장을 실시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물적 조건도 개선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돈 많이 주면 아직은 좋잖아요. 우리도. 있으나 종업원의 심리적 요소 더욱 중요해. 즉 인간관계가 작업 및 작업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호손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24번째입니다. 인간의 오류 모형에 대해서요. 모형 중에서 우리는 차고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죠. 이 미스테이크의 발생 원인 및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간데 미스테이크는요. 이거예요. 상황을 잘못 해석한 거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미스테이크라고 그러는데요. 보면 판단이나 추론에 가지고 실패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인데 부적당한 계획으로 원래 목적 수행이 어떻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가요. 작업 진단 실패라든지 잘못된 절차와 선택을 하는 건데 역시 우리 교재에 3-31쪽에도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로도 출제됐었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니까요. 안전교육 방법 중 전개 단계예요. 전개 단계는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쫙 이렇게 알려주는 걸 전개 단계라고 그러죠. 그러나 전개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데 전개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이제 서로가 어떻게 토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주로 강의법이라든지 시범법이라든지 반복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자율학습법이고 전개와 정의 단계에서는 반복법, 토입법, 실험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토입법이 되겠고요. 도입, 전개, 정의 모든 것은 프로그램 학습법, 모의 학습법, 학생 상호 학습법인데 가장 많이 도입, 전개, 정의 장대에 주로 나오는 건 항상 프로그램 학습법 해가지고 답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세 가지가 나가 있더라도 도입, 전개, 정의 단계 모두가 가장 좋은 것 같으면 프로그램 학습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부주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주의는요,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부주의라는 것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주의 현상 중에서 의식의 우회입니다. 삐딱한 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푹 빠진다. 왜 의식의 우회 원인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이것은 바로 의식의 우회는 작업 도중에 걱정을 한다든지 고뇌를 한다든지 욕구 불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의식의 우회입니다. 요사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요 2018년 대한민국 4월 달에 우리 근로자들이요 얼마를 버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지금도 아마 자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은 평생 동안 일하면 8억을 번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란 얼마 돈이 있어야 되냐 하면 4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이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야 나도 부자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요. 저는 그러나 우리 프로젝트는 얼마예요? 반드시 지금의 제가 건설안전기사 필기 프로젝트는 100억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제가 항상 100억 못 벌면 어떠냐고. 바로 정말 쪼그려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을 어떻게 해? 오래 꿈을 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식 외에는요. 의식의 흐름이 새끼를 빗나가는 경우는 말하고 작업 도중에 걱정과 고뇌와 욕구 불만 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은 알아둘 게 있어. 바로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의식의 우는 뭐다? 내적의 조건이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걱정과 고뇌와 욕구 불만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2-46쪽에 3월 5일 날 2017년 9월 23일 날은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27번째입니다. 27번째 보니까 학습 지도 형태 중 토익법이에요. 토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토익법은요. 포럼도 해당되죠. 구안법을 잘 봐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메소드는 어떻게 여기 지금도 우리도 강의도 제가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PPT라고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지금 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프로젝트 메소드인데 이것은 바로 토익법이 아니고 일방적인 지시 방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방법이 프로젝트 메소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 비잭선 이걸 가지고 뭐요? 66회 요거는 패널 뜻일 거 이런 건 다 뭐 토익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안법 프로젝트 메소드는요. 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외부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학습 활동이지만 바로 콜린스는요. 구안법을 탐험단계, 구성단계, 의사소통, 유의단계, 기술 5가지를 지적하고요. 산업시찰, 현장 견학, 현장 실습도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구안법은 목적과 계획, 활동, 평가의 4단계를 거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학습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방적인 지시 형태 혹은 셀프 학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토익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2016년 5월 8일부터
18년 3월 4일 날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산업기사를 해보겠지만 산업기사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28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28번째는요. 이용 가능한 정보나 기술에 관한 정보원이에요.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더 중에서도요. 정보나 기술, 원천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원리가 중요하거든. 원천을 갖고 있는 리더는 어떤, 이건 당연히 전문가의 리더예요. 전문가의 리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안전에 대해서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과 건설안전 자격식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요. 어쨌든 강의도 잘하지만 머리에 든 것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나 그런데 전문가에서라는 리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세아책을 제외한 다른 책을 보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요. 거의 이제 99.9%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죠. 또 그뿐 아닙니다. 강의 역시 건설안전은 압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어봤자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전문가로서 저는 인정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뿐 아닙니다. 창조자를 존경하지는 않더라도 욕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문가의 리더고요. 이건 전문가의 리더는 정보와 기술의 정보원이에요. 원천이고요.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참 이쁜 문제고 이런 것도 실기 필답형에 나와 있죠. 우리 학습 목적입니다. 학습 목적의 3요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건설안전기사를 반드시 땁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안 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를 보면 산업심리와 교육에 대한 2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반드시 학습 정도는 어떻게 하고 반드시 학습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학습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은 학습 목적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습 목적의 3요소 또는 학습 목적의 3가지의 포함사항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제, 학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뭐 당연히 우리 교재를 벗어나지 않고 가연도 문제에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요. 산업안전보건사, 사업 내 안전보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에서 건설 일용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이건 뭐야? 4시간입니다. 4시간을 3가지 내용으로 하게 돼 있죠. 특히 이 건설안전보건교육은요. 여러분 보면 알겠 반드시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4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설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 도로가에 쫙 가다 보면 뭐 이렇게 3층 또는 2층 건물에 조그맣게 건설업 안전보건 기초교육장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건설안전기사를 딴 다음에 산업안전 지도사나 또는 기술사를 좀 취득하십시오. 근데 특히요, 올해가 8회인데요. 2018년 3월 24일 날 산업안전 지도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거 합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2차 교재가 없어가지고 품절 상태로 못 팔고 있을 정도로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기술 자격증이지만 지도사는 뭐야? 전문 자격증입니다. 꼭 취득한다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 근로자들 생각하는 부자는 40억이나 40억이 아니고 사람 나름이겠지만 수천억도 본다 그러면 좀 뻥인가요? 하여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31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째 문제인데요.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질적, 이 소질이란 말은요, 사실 타고난 거예요. 소질적 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근데 소질적 사고 요인은요, 그래서 사람이 소질이 있다 없다 지능이 있어야 돼. 사고 나는 지능을 타고나면 안 돼. 지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자세는요, 후천적인 거죠.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나. 이거는 바로 후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이거는 성격이라든지 시각 기능은 다 뭐다?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질적 원인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째입니다. 32번은요, 안전교육 방법 중 OJT 교육의 특징이 아닌 것은, OJT는 바로 이런 거라 그랬죠.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 전체 집합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OJT 교육이고요. OJT는 사내 강사가 그룹을 몇 명 해서 교육하는 방법 또는 1대1로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OJT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OJT는요, 당연히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전문가를 강사를 활용할 수 있죠.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 요거는 뭐야? OJT가 아니고 바로 OJT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JT는요, 다수의 근로자 조직적 훈련이 행하는 거 가능하죠. 훈련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각자 전문가를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별 설비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고 교육훈련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것도 다 예비군 훈련 같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지만은 대개 이것은 OJ 특징이고요. 이것은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한 것은 바로 OJ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나왔다. 그래서 실기 필답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필기에 요점 정의한 것이 실기 필답형입니다. 33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자기에게 투입하거나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 가운데 자기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와 비슷한 것을 발견한다. 똑같은 걸 뭐 한 가지 동의죠. 바로 이걸 가지고는 동일시 또는 바로 뭐라 그래? 동일하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니까 동일하 또는 동일시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은 나하고 동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향. 또 부모나 행동에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안이 잘 되려면 가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엄마 잘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누굴 잘 만나? 스승을 잘 만나라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명품이 돼야 돼. 근데 배우자를 잘 만나라는 거니까 내가 명품이 돼서 배우자를 택하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주위의 사람도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박수를 쳐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사이요, 김영란법이 생기면서부터 저도 엄청난 타격을 많이 봐서 그 타격이 뭐냐? 강사료가요, 다운이 됐어요.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지만은요, 뭔 얘기 하냐 하면 참, 이런 이제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보면 이 S그룹이요, 엄청 많습니다. 계열사가. 이 계열사가 많은데, 원래 이 S그룹에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거제도 갈 때는요, 이제 김해공항에서 헬기를 타지 않습니까? 타는데, 거기는 50만 원 아직도 줘요. 그대로. 다른 데도 다 50만 원 줘요. 삼성물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런 회사는 뭐냐, 그러면. 아니, 무슨 시간당 20만 원밖에 못 준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하면 또 다른 아이는 10만 원 받고도 한대요. 참, 그래서 거기 시키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우리 교수들도, 뭐 20만 원 좀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 거기 가서 살아. 그럴 때 또 그분들이요. 정제수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요. 이게 동일하.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의 태도와 비슷한 양식을 받아들이는 우리 뭐다? 동일하가 되겠습니다. 34번째입니다. 그래서 34번째 문제는 이게 엄청 재미있는 거죠, 사실.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이죠.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 학습 법칙은 세 가지죠. 첫째, 연습 또는 효과의 법칙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잘못된 법칙이거든요. 시행착오는 일관성의 법칙 이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설명한 거 있어요. 효과의 법칙은 맞고요. 일관성이 항상 동일하다는 건 없죠. 이게 답이 되겠고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이 바로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한다. 그래서 때로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고요. 돌다리도 가끔씩은 두드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교재 72쪽에 있고요.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 역시 2017년, 18년 3월 4일 날도 여러분 산업기사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째입니다. 적성검사의 종류 중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판단검사, 눈이에요, 눈. 시각적 판단검사의 세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데 이게 해정검사는요. 도저히 엄청난 속도는 눈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구별하는 답이 되겠고요. 형태 비교 검사라든지 맹칭 판단 검사, 공구 판단 검사는 모두가 다 시각 판단 검사 중에서 세부 내용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별이라든지 평면도라든지 혹은 입체도 방법도 있습니다.
36번째, 피로의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로는요. 바로 피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수면이죠. 그럼 피로의 증상입니다. 원인입니다. 이 증상. 피로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나죠. 첫째, 식욕에 증대한다는 나는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요. 필요한데 식욕이 증대가 됩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불쾌감이 증가하죠. 피로 오면. 흥미가 상실돼요. 여러분도 사실 저 강의를 들을 때 합격한 사람은요. 제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괜찮은데 떨어진 사람은요. 왜 말을 중얼거리냐, 맹쾌하지 않느냐, 또는 뭐 얼버무리냐. 참 이게 나이 60 넘어 이런 걸 들어야 되냐. 그러면 어떤 분은 안 하면 되지 않냐. 물론 저도 안 하면 되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만족스러운 100% 있잖아요. 만족한 강의를 혹시 못 드리는 것도 때로는 용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야 용서할 거 때려치워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러나 나도 책임 있고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는요. 저를 필요한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 저는 어디 동강에서도 그냥 놔둬요. 막 나쁜 걸 막 안티가 올라서 그냥 놔두면 한번 보라고. 그래서 반대로 그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 10,000명 아니에요. 때로는 20,000명 중에 1명 나올까만한 불만사항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흥미가 상실될 것이고요. 작업 능률도 감퇴나 저하되는 것이 바로 피로의 증상입니다. 그 외에 뭐 신체적 증상, 정신의 증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누가 어떤 얼버무리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래요. 37번인데요. 직업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적성검사에 틀리는 겁니다. 첫째, 적성검사는요. 작업 행동을 예언하는 것을 목적해야 돼요. 반드시. 둘째, 직업 적성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잠재적인 특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셋째, 직업 적성검사를 이용하는 훈련 및 승진 대상자를 평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넷째, 직업 적성은 요 바로 단기적 집중 직업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 직업 적성을 단기적으로 엄청 이쁘잖아. 집중해. 안 돼요. 단을 바꾸고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대로 어떻게 해? 조금 정독을 해. 너무 쉽다고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38번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요. 내적인 요인과 외적 요인인데 지각 선택 영향은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이요. 아이고. 대비 당연히 외적 요인이 되겠죠. 재현 똑같은 거 반만 외적 요인이 되겠죠. 강조 외적 요인이 되겠죠. 개성은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죠. 이거는 바로 뭐다? 내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개인차, 적성, 성격, 개성은 바로 이것은 바로 뭐가 돼? 인간 동작에 요 제목이 있는 내적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39번째 가겠습니다. 39번째는요.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입니다. 헤드십 뭐라고 그랬어요? 헤드십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걸 헤드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리더십은 바로 우리가 뽑은 사람,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 만든 것이에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말 그대로 리더십을 말하는 거고 책임 기속이 상사, 부하 모두에게 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이게 당연히 나라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근데 아직까지 잘하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요거는 책임 기속이 상사, 부하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죠? 이건 그렇지 않죠. 바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게 돼요. 요거는 역시 리더십에 있고요. 권한근거와 공식적인 법과 규정에 의한 것에 그런 법대로 하자는 거 바로 이거는 헤드십을 말하는 거. 답은 3번이 나왔고요. 구성원의 동기를 통하여 발휘하는 이것도 역시 뭐가 돼?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사 부하한 게 개인적 영향이고요. 리더십은 지배적입니다. 공식적 권한 근거는요. 바로 리더십은 개인적이지만 바로 뭐다 여기는 헤드십은 바로 법적 또는 공식적인 것. 답은 그래서 헤드십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째 문제가 되고 이거는 역시 리더십과 헤드십은 역시 항상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왔다고 필기교재. 그래서 필기교재도 강조합니다. 항상 가연도면 거기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40번입니다. 집단 안전교육과 개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카운슬링입니다. 카운슬링의 목적을 알아야 돼. 이거는 바로 뭐야? 스트레스 해소 효과에 가장 좋다 그래서 세 가지 안전교육 방법 중 개별적인 교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인. 그럼 개별 게 아니면 집단을 찾으면 되네요.
이를 통하여 지가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뭐요? 개별적인 게 되겠죠. 상급자에 의한 내가 그 사람한테 받으니까 역시 개별적인 게 되겠고 문답 방식은 어떻게 해요? 토론적인 거죠. 이 문답 방식은 개별 안전교육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답이니까 혼자서 할 수 없어. 이거는 바로 뭐요? 집단 방법이 되겠네. 답은 3번이고요. 안전기능 교육의 추가 지도는 내가 A한테, A가 B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8년 3월 4일 날 건설안전 필기 내용 중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이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에도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서 저가 여러분의 100점 만점 리더가 되겠습니다.